천안함 망언 논란에 휩싸인 권칠승 대변인이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서 사과했습니다. 저는 권칠승 대변인이 맨 처음에 저 얘기를 했을 때 국제합정조사단까지 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얘기를 공당의 대변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굉장히 놀랐어요. 그리고 그게 일파만파가 됐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전 세계에다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뭐 분명히 있고 이러면서 보증을 섰잖아요.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가 굉장히 실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. 그게 이 민주당 저변에 깔린 문제구나. 아, 저분들은 이 무슨 팩트가 나오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다. 그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.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우선 민주당의 정체성, 뭐 우리 이상민 의원님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민주당인데 뭐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정체성의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. 과연 민주당의 상당수 사람들이 북한 정당인가 아니면 친북한 정당인가 한번 묻고 싶어요. 왜 주적 정당은 어딘지, 주적 정당이 북한의 노동당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인지도 묻고 싶어요.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,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, 민주당은? 아니, 뭐가 캥기는 게 있다고 팩트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일이 어려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.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닙니까 하고 반어법으로 썼습니다.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묵묵부답했거든요, 이번에요. 그러면 사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. 남북 간 교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. 현충탑 앞에서 분향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잡고 막아섭니다. 추념식이 끝나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걸어갑니다.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주장과 병사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최 함장은 수석 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라 묻자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고 최 함장의 면담 요청에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실 뭐 국민의힘도 있거든요. 이렇게 상상계가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자꾸 5.18 망언들이 나오고 4.3 망언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또 어떤 상상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대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을 갖다 설득을 하는데 팩트로 설득을 해온 게 아니라 이야기로 설득을 해왔거든요. 그게 이야기들이 대부분 음모론이었어요. 한번 지난 10몇 년간 그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팩트로 통하는 거예요. 그 대안적 사실이 사실로 잡아들인 거거든요. 세월호 음모론도 있지, 천안함 음모론도 있고.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땐 저거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저러지?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 대안적 사실이 사실로 통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바탕에 의해서 이런 이제 망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 전부터 이경, 박지원, 유시민, 이해찬 전 대표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념이에요, 이념. 그 이념이 있고 그게 상당히 팽배해 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질 않는 거죠. 이제 생태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그 수장시켜놓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. 아니 함장이 애들 다 죽이고 너 혼자 왜 살아남았느냐.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죽었어야 되지 않느냐. 이 얘기란 말이죠. 팩트와 다르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사실이 다른 게 이게 뭐냐면 말레이 해전. 그러니까 영국의 그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함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일본의 비행기의 공격을 받아 침몰을 할 때 다 그 함장이 다 퇴원시킨 다음에 이제 참모들이 와가지고 내리시죠라고 하니까 노 땡스 하면서
그 마지막에 그 자기 배우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것은 일종의 영국이라는 나라의 신사 코드. 네. 이거 코드지 모든 나라 국가에서 태거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마치 그것처럼 의무처럼 예. 의무처럼 하지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보게 되면 애들 다 죽이고 해서 죽이고의 주체가 누구예요? 함정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북한인데 네.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뭐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러는데 이 원칠성 수석 대변인이 공식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백브리핑을 마치고 그냥 혼잣말을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군대 다 다녀와 봤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. 어찌되건 그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이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.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경기에 실패했다.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당시에 우리 그 해군 전체에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함장 개인이 천안함이라는 아니라, 개인 차원에서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. 예. 라고 한다면 그때 북한의 도발 조짐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 무시했던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지. 함장 같은 게 무슨 죄가 있으면 거기서 당하고 애들 다 구해하고 나온 사람한테 그래라.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식의 그 전도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변인이잖아요. 장관도 지내신 분이에요. 또 이런 예.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. 그리고 이거 그냥 천안함 함장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. 공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. 아, 공적으로. 저 한 가지 좀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자꾸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리를 하고 네. 자기가 퇴근을 안 하겠다 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끌어냈거든요. 끄집어냈다고, 예. 끄집어냈거든요.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분도 하나의 영웅입니다. 그렇죠.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마치 부하들 다 죽여놓고 나온다니 이거는 완전히 그 어떤 모욕을 주는 사안이죠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. 하여튼 그 권칠성 대변인의 그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경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즉각 사과나 뭐 이런 등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못했죠. 그리고 나서 계속 뭐 사담이니 그냥 한 얘기인데 뭐 백풀에 백풀이다 뭐였다 일어나는데 지난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 발언 가지고 네.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사담이다 혼자 한 얘기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통령이 한 말이 무슨 사담이 어딨냐 네. 막 공격했잖아요. 네. 그 잣대가 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길어질까? 고무줄 잣대처럼 이런 부분까지 저는 네. 사실은 성찰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. 빨리 그 내버려야 될 예. 악습이다, 폐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천안함 장병들하고 교류를 좀 계속 해왔어요.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공황장애도 심하고 지금 생활고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과연 그럼 보수 정권 때는 이걸 잘했느냐. 그리고 이번에는 뭐 보훈부를 비롯해서 갈등이 촉발되기 전에 좀 미리 잘 할 수 없었겠느냐는 서운함도 사실은 있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도 천안함과 예. 관련해서 그의 응분의 국가적 예우를 하고 또 보상도 하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안 지켰잖아요.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. 별로 뭐 조치가 없어요. 표창장 종이 하나 준 거 그건 소용도 없고 또 일단 지켜야 되고. 유공자의 표창을 했으니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직업 균형보다 더 그냥 뭐 높게 해가지고 여야가- 같이 줄 수 있도록 여야가 하시죠. 힘합칠 걸 기다리지 마시고 예, 예, 하겠습니다. 그냥 정부가 빨리 하세요. 그래, 하겠습니다. 하시면 도와주십시오. 되는 걸 왜.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